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성감학원 또 서산 개척단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원회 간 현관 지붕위에서 사흘간 고공농성을 벌인 분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승우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예, 건강 어떠십니까? 조금 저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예. 그 콩팥 수치가 조금 높아서 예.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예, 단식 농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꽤 네. 예, 몇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투쟁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렇게 저희가 힘들어가면서 저희 사실은 몸을 확대해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 고공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2년 반 동안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게 사실 몸을 베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의 그 최단의 방법이에요. 예. 어쨌든 최승우 씨하고 저하고도 인터뷰를 몇 년에 걸쳐 몇 차례씩 했는데 한 번도 성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소식 듣고 어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할 때는 국회회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법이 통과되면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확답을 하고 올라갔는데 예. 확신을 하고 올라갔는데 예. 때마침 또 김무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또 김무성 의원님이 또 2년 6개월 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한 10대표를 봤어요. 예. 늘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김무성 의원님은 좀 섬세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밥은 먹고 하나, 밥은 챙겨 먹고 해라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의원님이 오셔서 내가 합의해주면, 내가 이야기해주면 각서 쓰면 그만둘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기에 처음에는 저는 법 통과될 때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내려가셔서 이채익 간사와 또 예상규 법사위원장님께도 이야기하고 심재철 의원님 원내대표한테도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고 반대하는 윤재욱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봐서 홍익표 의원님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가 또 부산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 조금 비협조적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중재를 하고 본인도 각서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최승우 씨는 언제 어쩌다가 형제복지원으로 가게 됐죠? 제가 14살 때 개성중학교 부산에 1학년 다녔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관한테 잡혀서 훔치지 않은 빵을 훔쳤다라고 막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예. 경찰관이 폭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에 전화를 해서 넣어버렸죠. 예. 중학생인데 하교하다가 잡혀갔다. 네. 당시에 경찰들한테 어떤 오더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집어넣으면 어떤 이익을 주겠다라든가.
그 당시에는 그 전두환 정권 때 내무부훈령 제410호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은 다 집어넣으라는 그런 훈령이 있었어요. 예. 그때 86년, 88년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신문빨이 껌빨이 하는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라라는 예. 그런 거였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예, 거기 들어가서 그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도 무임금이었고 또 가혹행위가 있었고 지금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살인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모든 인권 유린의 정점에 있는 박인근 원장은 고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사실은 고인이 됐으니까 가해자의 그 처분은 어렵죠. 예. 그러나 진상 규명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네. 진상 규명 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국가 책임 인정과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상 보상 아니겠습니까? 배상 보상보다는 저희는 그 어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서 인생 모두를 망쳐버렸잖아요. 지금 예. 현재까지도. 예. 국가가 만들어 놓은 불황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조차도 안 하고 다 무방비 상태로 풀어져 버려 놓으니까네. 예. 지금 현재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우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연락이 되는 피해 생존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연락되고 있는 분들은 3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전체 피해자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때 그 고령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죠. 그 지금 부산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조사로 나왔지만은 대부분 자살을 했고 아니면 시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꽤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황인이라는 그런 그 오명을 쓰고는 일단은 사회에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예. 국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들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형제복지원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예. 거죠. 형제복지원 출신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생존해 계신 분 말고라도 그 한번 조사를 한번 했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뭐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36개 수용시설이 있었으니까네. 그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된다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수용시설 내에서 사망해서 안매장한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다 진상규명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지금 그 공식적으로 551명이지만은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을 보았는데 예. 551명이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551명은 그 사망자 숫자입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제대로 그럼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이제 과거사위가 꾸려질 텐데요.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 이 과거사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제주 4.3이라든지 아니면 5.18 그 세월호 그 사건도 그렇고 여야 구성이 9명이에요. 예. 그 조사위원들이. 그래서 15명을 그 조사위원을 꾸려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9명으로 그 원하는 대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터무니없이 작단 말이에요. 예. 작지만은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5.18 민주화항쟁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여야 구성을 하면서 발목을 잡지 말고 예. 그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고 여야당과 협치를 해서 조사위원 9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그 의지를 보여주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훈 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가 무관객 영화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번 달 28일에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무관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영화제인데 관객이 없다. 네.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평가하고 환호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개막식과 폐막식은 열리지 않고요. 예. 말씀하신 상영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아, 상영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수상 후보작인 25편만 상영을 하는데 이조차도 관계자와 심사위원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심사위원만 보는.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관객을 위해서 제작사와 감독이 허락한 작품에 한해서는 온라인 상영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또 정식 개봉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영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게 뭐 반쪽짜리 영화제가 아니고 반반쪽짜리 영화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나라 영화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개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유튜브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하.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를 포함해서 예? 20개 국제 영화제가 유튜브로 온라인 영화 축제 위아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다음 달 29일부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열흘 동안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코로나19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세계보건기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내 시상식들도 열리죠? 네. 일단 이번 달에 22일에 남산 문학의 집에서 들꽃 영화상이 열리는데 참여 인원을 150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 확인, 발열 체크, 동선 파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영화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네. TV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상파 봄 개편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MBC 라디오부터 좀 보면요. 50년 전통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27대 별밤지기로 작사가 김이나 씨를 선택했습니다. 김이나 씨의 대표곡은 뭐 조용필의 걷고 싶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등이 있고요. 요즘에는 예능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년 동안 호흡을 맞춘 강석과 김혜영 씨가 싱글벙글쇼에서 하차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방송은 오는 일요일인 10일입니다. 예. 강석, 김혜영 씨 30여 년을 콤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 팬분들도 많이 좀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믿기지가 않는 반응인데 팬들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원 없이 했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예. 김혜영 씨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리 알려준 것을 예. 덕분에 담담하게 안녕을 준비해왔다고 했고 예. 강석 씨는 그 프로그램이 12시부터 2시까지잖아요. 낮 예. 시간에. 그래서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점심을 제때 먹지 못했다. 30여 년간 미뤄왔던 점심 약속을 잡아서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 함께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과거보다는 청취율이 좀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인데 네. 좀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새로운 DJ들이 오겠네요? 네, 당초에는 팟캐스트 진행자인 정영진 씨와 그룹 캔의 백이성 씨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예. 정영진 씨는 그간의 발언들이 좀 문제가 돼서 오늘 오전에 하차가 결정이 났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EBS 까칠남녀에서 나온 게 가장 뭐 화제가 많이 됐는데 예. 뭐 데이트 비용을 안 내는 여자는 넓은 의미에서 매춘과 같다. 예. 뭐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뭐 다 여자 때문이다. 예.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그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프로가 네. 그 찬반 양론을 갖고 논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성 대표, 남성 대표 이렇게 해서 상황극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이다, 여성 폄하 발언이면 상대방 여성이 했던 발언은 남성 폄하하고 남성 비하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생각 못하고 불렀을까요? 그쵸. 뭐 워낙 이전에도 계속 정영진 씨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문제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논란이 너무 이니까 그 논란에 이기지 못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반응을 예. 대중의 반응을 뭐 이런 반응입니다. 저는 조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팟캐스트 하신 분들도 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인데 네. 크리에이터들에게 당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새로운 방송을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나쁜 점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족쇄를 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차했으면 그럼 다른 사람이 오겠네요?
네, 백이성 씨는 계속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 진행자로 허이로 씨가 당분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KBS는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네요. 네, 1999년에 시작해서 국내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가 최근에는 시청률이 2%까지 떨어지면서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폐지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KBS는 오보다 야구 중계 때문에 결방하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제작본부장이 폐지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 중이다. 예.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 고 말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중론이 됐습니다. 그 계속해서 높은 고공 시청률을 기록했던 프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어본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제작진도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각 방송사에서 하는 공개 코미디 방송은 다 사라지네요. 맞아요.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공개 코미디 방송뿐만이 아니라 코미디 방송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제 지상파는 다 사라졌고요. 예. TVN의 코미디 빅리그가 유일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아까 정영기 씨 논란과 마찬가지로 네. 코미디 프로에서 어떤 방송, 어떤 소재를 하게 되면 또 다 논란에 휩싸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창조적인 게 나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온라인 범죄 피해자를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 중이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아직도 영화관에 상영 중인 영화의 조연 배우인데요. 그 배우는 영화에서 온라인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그 피해자를 연기했는데 사실은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재판 중이고 오늘 1심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의 여자친구까지 함께 범죄에 가담했는데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과 사진으로 피해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말 영화 같은 얘기가 벌어졌는데. 네. 이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아닙니다. 영화관에 있습니다. 아, 영화관에 있다고요? 네. 호호. 오늘 1심 선고일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우와 그 해당 배우와 여자친구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또 피해자의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했지만 수분 만에 삭제했다. 예. 뭐 이걸 고려한 거다라고 했는데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렸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을 테고. 네. 그 짧은 순간에도 금방 퍼지잖아요, 온라인 특성상. 네, 심지어 그냥 뭐 커뮤니티에 올린 게 아니고 카톡 단체방에 올렸어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예.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서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로 출연했던 김유진 PD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근데 김유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요? 네,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SNS에 예비신랑 이원일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유를 막론하고 학창시절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이 억울한 모든 것을 안고 사라지겠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있을 때 본인이 그 사과를 하면서 학교폭력을 인정했었는데 네.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 PD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행동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또 그리고 진짜 가해자는 발을 빼려고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또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네. 가족들도 강경 대응하겠다? 네. 이제 가족들이 김 PD가 협박성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고 40통이 넘도록 계속 전화가 온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침묵하는 것은 김 PD와 김 PD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 명예훼손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유와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네, 28살 동갑 친구인 슈가와 아이유가 함께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신곡 에잇을 6일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28살의 현재를 노래한 것이 이번 에잇인데요. 아이유는 그동안 그 자기의 나이에 대한 정서를 노래하곤 했어요. 23살 때는 23, 25살 때는 팔레트를 발표했는데 이번 28살에는 에잇을 발표한 겁니다. 아이유 씨가 그런데 28밖에 안 됐습니까? 데뷔한 지 하도 오래돼서. 네. 워낙 어렸을 때 데뷔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이유와 방탄소년단이 만났다고 하면 뭐 반응은 상당하겠습니다. 네, 발표 직후에 당연히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요. 예. 미국, 프랑스 등 59개 지역에서 아이튠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금토 드라마 시청률. 역시 부부의 세계가 굉장한 화제. 끝났죠, 이제? 아닙니다. 4부작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4부. 네. 예. 굉장한 화제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시청률이 꾸준히 올라서 직전 방송에서는 24.3%를 찍었는데 이거는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최고치입니다. 24%요? 네. 제 라디오 청출도 그만큼 나와줬으면 좋겠네. 아니, 거기 10분의 1만 나와줬으면 좋겠네. 네. 그 스카이캐슬이 23.8%였는데 예. 이거랑 지금 차원이 다른 게 사실 부부의 세계는 19금. 네, 19금이어서 더 이게 엄청난 성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대입니까? 이 김은숙 작가의 더킹. 더킹은 10시고 부부의 세계는 11시인데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네. 더킹은 어때요? 더킹은 김은숙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이민호 씨가 출연하고 300억을 넘게 썼거든요. 근데 겨우 체면 칠회 중입니다. 10%, 그 시청률이 10%가 넘길 때도 있고 한 자릿수를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청률도 문제인데 작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일단 방송 전에는 그 출연하기로 했던 연기자가 제작진으로부터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갑질 논란이 있었고 예. 또 출연 중인 배우 정은채 씨가 과거에 기혼 상태인 가수와 교제했다, 뭐 불륜 스캔들에 또 휘말렸고요. 그다음에 첫 방송 직후에는 그 오프닝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목조 건물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라 일본의 건축 양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외색 논란에 휩싸여서 제작진이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논란이 계속돼서 또 화를 키웠습니다.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증폭됐네요. 네. 근데 뭐 제작자 입장으로서는 그 논란이 되는 게 꼭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네. 근데 노이즈만 되고 지금 마케팅 안 되죠. 노이즈만 됐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동시간대 1위는 지킨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좀 체면 칠회로 해서 동시간대 1위는 하고 있다가 예. 지난 방송에서는 그 나영석 PD의 삼시세끼가 첫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또 겹치는 시간대에서는 또 1위를 나영석 PD한테 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